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사실 근데 그 돈은 조폭 자금이었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그러졌던. 2008년 2월 26일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오빠는 지구대 경찰과 함께 여동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세 딸과 살고 있는 동생이 약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자 계속 걱정하다가 직접 집 안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행 간다고 말하고 난 뒤에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거지. 24일 오후부터 연락을 계속 시도했는데 조카들 휴대폰 꺼져 있고 애엄마 신호는 가는데 전화 안 받는 거야. 25일부터는 애엄마 전화기도 아예 꺼져 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경찰의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오빠.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집안은 너무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마치 조금 전까지 사용한 듯 컴퓨터도 켜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까지 되어 있던 집안의 이상한 점이라곤 거실 형광등이 깨져 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랬기에 오빠도 그리고 같이 간 경찰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정말 아이들과 여행을 떠난 것일까? 그런데 2008년 3월 11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 화순의 어느 교회 공동묘지에 실종됐던 여동생과 세 조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언론은 실종된 네 모녀가 22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어머니 김씨와 둘째, 셋째 딸의 사이는 손으로 목을 조른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큰딸의 사이는 둔기로 여러 번 공격당해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동반된 고도의 머리 손상으로 판단되고요. 팔에는 멍이 드는 등 저항은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살해 방법은 다르지만 공격 양상은 같다고 했습니다. 큰딸의 시신을 제외하고는 저항은이 거의 없었고 흉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깊지 않게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빠른 시간에 공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은 공동묘지의 묘 근처 구덩이에 들어있었는데 김씨와 둘째, 셋째 딸은 집에서 입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큰딸만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시신은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김장용 비닐에 한 번 쌓여 천으로 된 검은색 여행용 가방에 각각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신으로 발견되기 약 3주 전인 2월 18일 자정, 모녀의 어머니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퇴근을 하며 종업원들에게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엄마 김씨와 세 딸. 경찰이 아파트 CCTV를 분석하자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로 추정되는 2월 18일 밤 9시 20분에서 56분경 한 남성이 카트를 끌고 김씨 아파트로 들어와 5차례나 드나들면서 대형 가방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방은 바로 네 모녀의 시신이 담겨있던 검은색 가방과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3일 전 엄마 김씨가 정기 예금 1억 7천만 원을 아파트 전세금으로 쓰기 위해 해지해 여러 개의 통장에 나눠 입금해놨는데 실종된 당일 오전에 모두 인출됐던 것입니다. 1억 7천만 원의 돈도 모녀의 실종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네 모녀가 살해당한 사건. 이 전대미문의 미스터리,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크라임은요, 보호 종료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주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8년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네 모녀가 실종, 살해당하면서 당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 당시 특이한 것은 공동묘지라는 이제 시신이 있는 곳에 또 캐리어 채로 발견됐다라는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게 더 스테이징이 강한 거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은 공동묘지에 시체가 묻혀 있다고 하면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공동묘지에 묻을 생각은 잘 안 하는 것처럼 잘 없더라고요, 케이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를 목적으로 했을까? 네. 아니면 묻어주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묻어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묘지니까. 네. 만약에 시체를 그냥 갖다 버리려고 그냥 하려고 했으면
캐리어째 돌 매달아 갖고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네. 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나 뭐 이런데 네. 뭐 이런데 발견되기 어려운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먼 곳에 산 같은데 뭐 파기 힘들지만 시간이 여유 있다. 이거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뭔가 묘지에 묻어줄 정도의 사람이 이행을 했다. 좀 가까운 사람, 네. 감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하나는 네. 집은 잘 정돈돼 있어. 근데 유일하게 거실 형광등이 형광등이 깨져 있어. 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깨져 있다고 하는 건 그걸 깨질 수 있게 뭐가 물리력이 가야 되잖아요. 네. 물리력이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치웠겠죠. 네. 그리고 그 깨진 거를 미처 못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뭔 일이 생겼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건데 별거 없다고 그냥 돌아갔다. 여기에 같이 간 경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요?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는 긴 여행을 그럼 마치 간 것인데 사실 긴 여행을 가려면 사실 집안 단속을 잘 하는데 그렇죠. 컴퓨터도 켜져 있었고 그러니까 잠시 외출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친인척 연락도 안 받고 여러 가지 좀 의심되는 결정적으로 정황이 행동도 네. 깨져 있었어요. 네. 여행 가려고 했으면 그것을 뭔가 정리를 하고 갔겠죠. 네. 범죄 유연성이 있는 건데라고 여기에 출동했던 경찰에든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 4명입니다. 피해자가 4명이고요. 성인 여성 1명하고 이제 딸 3명인데 물론 첫 딸은 이제 성인이고요. 엄마, 둘째, 셋째는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경부압박 질식사 사인이 밝혀졌고 큰 딸은 둔기로 머리를 여러 번 공격당해서 둔기로 인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이 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엄마도 똑같죠? 역시 목을 조른 흔적이 있습니다. 경부압박 그렇죠? 질식사입니다. 큰 딸은 다른 데라고 보는 게 맞겠죠? 혼자서 외출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집안에서 3명. 외출복이라는 건 바깥에서. 네. 들어오는 길에 뭐 집에 문 열고 들어왔을 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아예 수도 바깥에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네. 다른 3명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건 전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침입해 있건 어떤 사람이 먼저 네. 엄마와 둘째, 셋째를 죽이고 나머지 첫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죽였다. 근데 저항은 있었어요. 네. 기습해 공격했으면 저항이 나타나지 않죠. 네. 둔기로 그렇죠. 바로 기습했으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저항은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몸싸움 비슷한 아니면 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 좁은 공간이어야 된다. 차 안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요런 둘 사이의 관계는 비교적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 모르면 바로 저항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네. 3명을 죽일 때 다른 저항이 없었다. 그건 뭐냐면 분리해서 죽였다. 엄마를 죽일 때 바로 딸들은 그 엄마를 미끼 삼아서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피해자 모두 둔기로 조금씩 공격당하고 흉기로 한두 차례 얇게 찔리는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협박. 네. 뭔가 이렇게 강요 이런 상태를 하다가 네. 바로 죽인.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사전 행위가 있는 거죠. 다른 거 없이 바로 죽인 건 아닌 거죠. 네. 성범죄 흔적은 없다. 네. 그러면 특히 19, 22 정도 성범죄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돈 문제 아니면 다른 감정적인 문제. 또한 어떤 과도한 공격이나 뭐 얼굴을 예를 들어서 얼굴을 뭐 뭉갠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칼로 찔렀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 둘째, 셋째에 대한 감정적인 게 없는 거죠. 첫째는 저항을 했기 때문에 공격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었으면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엄마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죠? 나머지는 그냥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만 살해를 한 그렇죠.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게 돈 문제가 걸려 있네요. 1억 7천이면 2008년도에 뭐 작지 않죠. 지금도 네. 작지 않은 돈인데. 네. 그러면 그게 어디 갔을까요? 예, 인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 인출을 그렇다면 당사자가 그러니까 피해자 김 씨가 했든지 아니면 피해자 김 씨한테 비밀번호를 받았든지.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게 폰뱅킹도 가능하고. 네, 어떤 그러니까 관계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성도 혹시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터넷 뱅킹도 당시는 가능했을 거예요. 네. 폰뱅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면 아까 그 이렇게 협박하거나 뭐 이런 것도 뭔가 이런 상흔도 설명이 되는. 경찰은 CCTV 속 남자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그녀에게는 1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인들에게 남자친구와 재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김 씨가 해약한 적금 1억 7천만 원도 현재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의 잔금으로 곧 남자친구와 함께 살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가깝고 깊은 사이였던 두 사람. 특히 김 씨는 남자친구에게 종종 돈을 빌려줬는데 몇 개월 전 김 씨의 남편이 사망하고 집을 처분하면서 생긴 돈의 일부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금전 관계를 파악하고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혐의점을 더 짙게 만드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어떤 남자에게 고용돼 구덩이 파는 일을 해줬는데 뭔가 이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에 실장님한테서 일거리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흰색 승용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로는 땅을 조금 팔 건데 연장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연장 사서 출발합시다 이러더라고요. 남자는 인부 여럿을 고용했습니다. 인부들은 남자의 흰색 승용차에 타려고 했지만 짐이 많아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뒷좌석을 슬쩍 보니 검은색 가방이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인부는 큰 검은색 가방을 보고 자석 이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부들이 남자의 차를 따라 이동한 곳은 전남 화순의 어느 교회 공동묘지. 교회 표지석을 세운다고 하면서 길이 2m, 폭 1m 되는 구덩이를 파주라고 하더라고요. 무덤 바로 옆이면 일심이라고 됐을 텐데 또 바로 입구 세운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파기만 했어요. 땅이 얼어 구덩이를 파는데 만만치 않았지만 2시간 만에 구덩이를 다 판 인부들은 꽤 많은 양의 돈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봤던 바로 그 구덩이에서 4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부는 자신을 고용한 남성의 얼굴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뭐 긴가 아닌가 했어요. 얼굴에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맞아요, 이호성. 그 야구선수 이호성이요. 4모녀의 시신이 든 가방을 아파트 밖으로 옮겼던 사람, 그리고 사망한 김 씨의 1년 사귄 남자친구가 바로 전 해태타이거즈의 4번 타자 이호성이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해태 야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의 야구선수. 그가 어쩌다 4모녀를 살해하는 잔혹한 살인자가 된 것일까? 이호성이 4모녀의 시신을 안매장한 곳은 선친의 묘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업 때문에 빚을 지고 있던 이호성이 김 씨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하자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이호성에게 빚 독촉을 했고 이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김 씨의 아파트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살인을 목격했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딸들까지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4모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실종 수사를 진행하면서 남자친구 이호성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이호성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는 이호성을 공개 수배한다는 소식이 퍼졌고 전국에는 그를 수배하는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룬 사건이긴 하고 워낙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호성 선수에 대해서. 예. 말 그대로 레전드라고 불리는. 레전드죠. 예. 네. 이호성은 이제 광주 제1고와 연대를 졸업한 후에 해태 입단을 했고 해태 타이거스의 전성기 4번 타자. 그것도 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의 4번 타자. 네. 골든글러브 했고 4번 우승 경험했고 주장을 맡았었고 프로야구 선수협회를 해서 선수들의 존경도 받았고 네. 신뢰도 받았던 일종의 이른바 이제 보스 기질이 그 자체가 보스인 사람이었습니다. 이호성은. 네. 그래서 그 대단했던 사람과 스타 레전드가 갑자기 공개 수배가 된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죠. 갑자기 살인자가 돼 공개 수배되는 게 너무나 충격이 컸죠. 이때. 광주 쪽에서는 이호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돌았다고 해요. 선수 끝나고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게 뭐 뒤에 말씀드렸죠. 조폭과 연관설부터 시작해서 네.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 조금 명성에 비해서 사실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그때는 있었죠. 지금 저희가 사건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4모녀가 실종이 됐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큰 가방을 이제 카트에다가
쌓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 남성이 찍혔고요. 이때는 이제 너무 어두워서 누군지 신원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와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 결과 이호성 특정을 하고 이제 공개 수배로 전환한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CCTV 상으로는 이호성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경찰이 주변 탐문을 하다 보니까 이호성은 사귀었는데 그래 다시 보니까 CCTV 그 남자가 이호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호성을 수소문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공개 수배로 바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개 수배를 또 보고 인부가 나 이호성 선수가 구덩이 파달라고 했는데 그걸 또 경찰에게 제보를 하게 그래서 되고 시체부터 발견하고 네. 그때는 이호성의 소재는 몰랐던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한 점이 저는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것도 좀 특이했으나 보통 사람이 시체를 유기를 하는데 딴 사람 불러서 땅 좀 파주세요. 이게 좀 되게 이상하거든요. 매우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호성이 이 행위는 일종의 장례식 아니면 일종의 이 감정이 남아있는 어쨌든 자기가 사귀었던 네. 그래서 우발적으로 했던 어쨌든 죽였고 네. 그것도 딸들까지 죽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미안함 아니면 뭔가 이런 감정적인 여운 때문에 묻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범인으로서 안 들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사실 누굴 부르거나 어딜 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마음속에 한켠에는 묻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네, 그랬을 사람도 거라고 부르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얼굴도 다 노출이 돼. 이호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시 네.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호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이호성을 뭐 파악을 하고 어쨌든 그 혼자서 시신을 나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고 그다음에 묘지에서도 혼자서 이제 시키는 모습, 인부에게 시키는 모습이 좀 목격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신을 네. 옮기거나 묶거나 살해까지는 혼자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었고 물론 그 뒤에 돈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는 모르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연관됐을 수 충분히 있는데 네. 살인 후의 상황은 이건 분명히 혼자이다. 빚 관련된 거 역시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큰 동기 중에 하나겠죠, 뭐 전체적으로. 근데 이호성이 네. 연봉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썼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네라든가 학교 후배들이 밥 사달라 밥 사주고 그것만이겠어요. 사실 형 내가 좀 뭐 필요한데 네. 그러면 또 돈도 뭐 몇천만 원씩 주고 보스 기질이니까. 이런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받은 연봉에 비해서 실제로 경제 사정이 좋은 게 아니었다. 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큰 돈을 빌려갖고 사업하는 그건 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 잘 안 한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 같아요. 도대체 이호성 왜 내 모녀를 살해했던 것인지 공개 수배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을 공개 수배하고 몇 시간 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포대교에서 400m 떨어진 한강 한가운데 오후 3시쯤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호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전날 새벽 3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 당시 이호성의 나이는 41살. 조사 결과 이호성은 사망하기 전까지 약 31시간을 여성 A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호성이 2명의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 1년 전 사망한 김씨를 만나 사귀어 오는 도중에 여성 A씨와 동거 생활을 하는 등 깊은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이호성과 A씨는 8개월 전 만난 사이였습니다. 호성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채권 채무 관계는 되게 복잡했는데 그렇다고 막 생활이 궁할 정도로 돈이 없었던 거는 아니라 돈 때문에 범행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A씨는 이호성이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본 지인들도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막말로 몇십억도 아니고 돈 1억 7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빚이 270억이나 되는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죽일 만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전설의 4번 타자로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던 이호성. 그는 2001년 은퇴 후 전남 광주에서 웨딩홀을 개업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여러 야구 선수들이 이 웨딩홀에서 결혼을 했고 약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지방의 3호전까지 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곧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사회가 순천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순천에 마사회 건물을 짓자고 하면서 순천역 앞에 땅을 24억 5천만 원 현찰 주고 나서 건물 지었어요. 스크린 경마 사업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결국 마사회가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이 과정이 4년간 계속되자 이호성은 사채까지 끌었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그 빚이 27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호성이 끌어쓴 돈 중에는 폭력 조직의 돈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 부도가 난 이호성은 이후 토지 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7건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찾은 전세금 1억 7천만 원은 이호성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자신의 지인에게 부탁해 형의 통장에 입금하게 했고 1천만 원은 친구에게, 4천만 원은 연인 A씨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호성은 정말 돈 때문에 내 모녀를 살해했던 것일까? 이호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범행의 동기는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리 밑에서 중간에서 발견됐습니다. 죽기 직전에 편지 형식으로 몇 통의 유서 남겼다고 했는데요. 형에게 보낸 유서에서는 어머니와 형, 아내, 아이 등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밝히면서 특히 아들 잘 챙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지인인 당시 광주시 야구협회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야구협회장 축하한다. 옛 시절 행복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 있을게 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서에는 당시 범행 이유, 후회, 누가 연루됐다 등등의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공범설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거 유서 혹시 조작된 거 아니냐, 다리 밑에서 누가 던진 거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호성을 둘러싼 여러 돈 문제들,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결국 이호성 하나로 다 끝나버린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유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그 글씨체가 맞긴 한데, 네. 그때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었죠. 그래도 자기가 죽인 사람, 네. 또 연인이든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얘기 전혀 없어갖고 글쎄 이건 좀 의도적으로 뺐나? 그래서 좀 음모론이 나오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이 네. 분명히 있었죠.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특히 이제 네. 이호성을 내세워서 지방에서 큰 돈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이호성의 죽음으로 다 사라져버렸죠. 그 사람들을 사실은 잡아서 뭔가를 밝혔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당시에도 많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김 씨, 사망한 김 씨 외에도 여성 A 씨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거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사귀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럼 이 여성 관계가 8개월, 그러니까 1년 전에 김 씨고 이제 8개월 전에 A 씨이기 때문에 이게 여자 관계 때문에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툼 이걸로 촉발되는 건 아니냐, 살인이,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자기 원래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은 본처. 사람, 네. 연인, 원래 본처라고 표현해도 어쨌든 네. 전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은 글쎄 이거를 여자 관계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기는 맥락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새로운 연인에 대한 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정이 상해서 네. 이렇게 다퉜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제 돈으로 돌아오자면은 빚이 270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사실 1억 7천은 전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렇죠. 작은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뺏고자 이거를 사람을 넷을 죽였다? 이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 속에는 네. 1억 7천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 같고 아주 네. 지엽적인 것 같고 이호성이 혼자 뒤집어 써야 되는 270억인데 사실은 혼자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호성이 명의로 했지만 실제의 그 사업들은 조폭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호성을 바지로 내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폭력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통 과거에는 스타 한 명을 이름 그렇죠. 내세워서 예.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게 많이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호성이 그 관계가 틀어지고 그 폭력 조직이든 누구랑 그러면서 이호성과 갈등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명의는 이호성이기 때문에 이호성은 없어지면 다 끝나거든요. 네. 채권 채무 관계는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한죠.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이 이호성 살인 사건엔 많은 의문점과 의혹이 있습니다. 자살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어서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것처럼 이호성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라면 도대체 왜 세 딸까지 살해했는지 큰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이호성은 사건 당일인 2월 18일 오후 7시 36분경 김 씨의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둘째, 셋째 딸을 살해하고 나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주변을 청소했고 핏자국을 지웠습니다. 방 안에 침대 커버가 벗겨진 채 사라지고 없었는데 이호성이 증거를 없애려고 버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깔끔한 주변과 다르게 매트리스 위 잉크 자국이 어지럽게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검사한 결과 잉크 자국 밑에서 모녀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호성이 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오후 9시 14분. 김 씨의 집으로 올라간 이호성은 약 6분 뒤인 9시 20분부터 아파트를 들락거리면서 검은색 가방을 옮겼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나가다가 앞집 주민과 마주치자 이사하러 왔는데 집에 경매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간다며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호성이 보인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이미 사망한 엄마 김 씨의 전화로 이호성이 큰딸과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큰딸은 학교에서 뮤지컬 연습을 마치고 막 귀가하던 참이었는데 종로에서 자정쯤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 이후 휴대폰이 꺼졌어요. 딸은 아파트로 가지 않고 전화를 건 이호성과 밖에서 만나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한 큰딸의 바지에 잔디 같은 풀이 잔뜩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큰딸의 시신에는 저항은이 있었고 둔기로 여러 차례 맞고 살해당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호성은 도대체 왜 이토록 잔인하게 김 씨의 큰딸을 살해했던 것일까? 경찰은 이호성이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결론 지었지만 혹시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해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팠던 이호성. 인부들이 떠난 이후 이호성은 그곳에 30분만 머무르고 떠났습니다. 시신 내구를 안매장하고 뒤처리까지 하는데 30분이란 시간은 짧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을 거란 추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공범을 본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이호성이 사망하기 전 함께 있었던 여성 A씨도 공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저랑 얘기했는데 호성씨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뉴스 신문 이런 거 절대 보지 말라면서 내모녀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호성씨가 술에 막 취해서 본인이 원해서 한 범행은 진짜 결코 아니라고, 자기로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살인 고백에 A씨는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호성은 A씨를 안심시킨 뒤 택시에 태워보냈고 그 뒤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말 공범이 있는 것일까? 이호성이 네 모녀를 살해하고 이틀 후 김씨의 아파트에 김씨의 승용차를 타고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한 남성이 김씨의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떠났는데 CCTV로는 이호성보다 작은 덩치의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 범행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행방이 묘연해진 돈 7천만 원까지 더해지며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의혹들에 대해서 공범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이제 4명, 그러니까 굳이 왜 가족을 다 살해했어야만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굳이 있지 않은 이상, 목격, 예를 들어서 큰딸은 목격한 것도 아니고 둘째, 셋째는 네. 그냥 같은 집에 있었으니까 죽였다고 쳐도. 네. 근데 이 상황이 이상한 거는 첫째 딸은 왜 굳이 가서 죽였냐? 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네. 굳이 그럴 이유가 뭐지?
라는 일단은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호성과 이 네 모녀 사이만 아는 5명만 아는 네. 어떤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네 모녀를 다 죽여야 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이제 일종의 음모론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뭐 구덩이 파고 묻는 건 30분도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짧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부들이 떠났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차에서 꺼내 갖고 4명을 거기다 넣고 탁탁 덮어. 흙도 덮고. 네. 네. 좀 빡빡하긴 하죠, 사실. 그죠? 네. 근데 다른 거보다는 네. 지금 이 여성 A 씨의 얘기와 주차를 하고 떠난 사람 네. 수사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말하자면 됐습니다. 주차장에 갖다 놓은 건 이호성이 아닌데 네. 그럼 누군가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수사를 해야지. 그럼 이호성이 죽었다고 해서 끝? 이건 너무 허술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일단은 뭐 저희 하나의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흔히 보는 패턴 중에서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일단은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호성이 가족이라고 이 내 모녀를 생각을 해서 자살하기 전에 정리를 했다 같이 운명 공동체로서 요런 쪽의 의견은 맞나요 근데? 가족이 맞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너무 심리적으로 짧지 않아요? 기간이 너무 짧았다. 1년도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물론 그 자기랑 사귀었던 그 돌아가신 분 네. 네. 김 씨죠. 네. 는 그렇다고 쳐도 사실 나머지 19, 18, 22은 자기와 관련이 없잖아요. 네. 뭐 사이는 뭐 좋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사이는 네. 사이는 좋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사이는 좋았지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딸들도 아니었고 어린애도 아니고 네. 다 큰 22살. 근데 왜 그걸 가족으로 여기죠? 심리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그건 것이다.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의심나는 부분은 그거예요. 네. 다 큰 애들인데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흔히 말하는 동반 자살,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이루 보기에는 지금 이 관계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호성과 좀 묻어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맥락상 혹시- 그런 네. 거죠. 이 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 네. 라고 하면 이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공범이 만일 개입돼 있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니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조력자, 범행의 조력자는 존재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조력자. 네. 이 차를 갖다 놓은 사람. 네. 이건 조력자일 수 있잖아요. 말도 굉장히 묘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혹은 뭐 던져지기는 아직 모르지만 그 직전에 연인 A 씨에게 만났는데 내가 원한 범행이 아니고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개입이라는 건 사건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죠. 네. 그 개입에는 처리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죽인 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 네. 개입이란 단어는 사실은 이게 이 맥락상 전혀 안 맞죠. 네, 나오기가 어려운 단어라서. 개입이라는 건 사건의 개입이잖아요. 네. 나와 관련 없는 아니면 내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행위가 아닌 이런 그걸 개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네. 이 말은 너무나도 의심스러워서 이 사건 때문에 이호성 주변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도 함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사건 발생하기 3년 전이죠. 2005년에 이호성과 동업을 하던 조모 씨가 있습니다. 이 조모 씨가 실종됐는데 조모 씨는 폭력 조직에 있던 사람으로 이호성 사업의 자금 유치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 8월 3일 저녁 6시경에 조 씨가 아내에게 친구랑 이호성 만나러 간다라고 말하고 이후 실종됩니다. 당시에 조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이호성이었는데 그는 경찰에서 밤 9시경 조 씨를 만나서 차에서 10여 분 정도 대화 나누다가 조 씨 혼자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호성은 이후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주장을 했고요.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으로 이호성의 알리바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 씨는 실종된 게 아니라 잠적됐다고 보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가족들은 실종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모녀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조 씨 실종 사건 재조사됐지만 결국 또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서 조직폭력, 그 다음에 이제 웨딩홀 사업, 여러 가지 또 사업에 얽혀가지고 빚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돈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당시에 또 2000년대 초반이면 아직도 폭력 조직이 또 지방에서 많이 있었던 시기고요. 광주 폭력 조직이잖아요. 네. 더더욱 의심을 가게 하는 거는 네. 경마 사업이잖아요. 네, 스크린 경마요. 이건 이권이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폭력 조직 애들이 이호성을 방패막이 삼아 바지 사장 삼아
돈도 유치하고 하려고 했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주민 반대 때문에 마사야가 빠졌죠. 예, 빠지면 주민 반대 때문에 무너졌고 네. 그걸 이호성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사실 근데 그 돈은 조폭 자금이었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그러졌던. 근데 그거를 알게 된 이 네모녀가 그 관계를 알게 됐고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음모론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 네. 우리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조모 씨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조모 씨는 결국은 일종의 회계 담당이잖아요. 네. 유치 담당이잖아요. 투자 관련돼서 중국에서 네. 일을 했었죠. 그러면은 네. 조모라는 사람만 없으면은 조폭으로의 자금 추적선을 잘라버릴 수 있죠. 그 사람이 중간에 손을 연결해줬기 때문에.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네. 조모만 없으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모가 지금 어디 살아 있는지, 그 뒤에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은 이호성 사건의 배우라든가 이걸 알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라는 거를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내 모녀 살해 물론 굉장히 참혹하지만 이 단독으로 보기에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전체 네. 그림하고는 맥락이 안 맞죠. 네. 가족살해고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감정적 관련성이 너무 떨어져. 네. 네, 다른 사람의 연인과 동거하고 있었어. 돈도 안 맞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권이 개입돼 있어. 근데 거기다가 누군가 또 실종돼 있어. 이호성이 죽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른거려. 그럼 경찰은 그걸 수사했어야 되는데. 네. 안 사망 이후 했을까? 그냥 종결됐죠 사건은. 네. 자, 이게 끝나기 전에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흔히 이제 인터넷 웹상에서 굉장히 지역 비하의 어떤 아이콘처럼 이호성을 그렇죠. 상징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뭐 국가대표가 살해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어떤 살인범의 나라는 아니듯이 그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네. 이건 전라도 광주의 뭐 이호성 뭐 이건 아니에요. 대구의 뭐 유명한 야구 선수가 네. 대구에서 보면 그럼 대구가 책임져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하고 관련 없는 거고 네. 다만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조폭과가 없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교수님 어렸을 적 꿈이 뭐셨나요? 전 꿈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메마른 아이였군요. 저희 때는 공무원, 시대적으로. 네, 시대적으로 언제 뭐 농사 짓고 그런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삶은 저희 때는 뭐 전후였나요? 70년대는 그랬죠. 그래도 그랬어요? 네, 80년대는 소외된 시골 공간은 도시하고 많이 달랐죠. 환경이 좀 굉장히 마련이 안 돼 그렇죠. 있는 예, 상황이었군요.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이 좀 많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처럼 이제 현실을 뒷받쳐 줄 만한 그 부모님이나 뭐 이런 서포트가 없으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성과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부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꿈이 아니면 뭐 삶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존재가 없으니까 꿈도 삶도 없는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이렇게 현실이 힘든 보육원 보호 종류 아이들이 꿈이라도 좀 꿔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8 어른 캠페인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네, 크라임은 보호 종류 아이들을 돕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디오로 많은 사건들이 지금 팟빵에 있으니까요. 설명란 여셔가지고 팟빵 들어오셔서 다른 사건도 한번 좀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